패킷 트레이서에서 장치 간을 연결하고 장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장치 이름을 설정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K 프로젝트 1이라는 PKA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 화면에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지금 가운데 보면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 과제 수행자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여기다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이 파일을 홍길동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 놓겠습니다. 네, 그럼 과제를 수행해 보죠. 1번 피지컬 모드 초기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패킷 트레이서는 왼쪽 상단 메뉴에 보면 로지컬 모드, 논리적인 장치들 간의 논리적인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피지컬 모드는 실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기 화면 인터시티로 되어 있는데 바로 패킷 트레이서 메뉴 중간쯤에 보면은 인터시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제 캠퍼스를 클릭하라. 그 다음에 KH 글로벌 캠퍼스 화면에서 그런데 바로 클릭한 순간 요 패킷 트레이서 메뉴바 중간에 보면 KH 글로벌 캠퍼스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글로벌 캠퍼스 센트럴 오피스를 클릭해라. 바로 요 24번 건물이 되겠죠. 네,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글로벌 캠퍼스 센트럴 오피스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요거 보면은 패킷 트레이서 메뉴바에 글로벌 캠퍼스 센트럴 오피스로 지금 물리 공간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여기서 메인 와이어링 클래스를 클릭하라. 바로 요거죠.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장비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메인 와이어링 클로셋이라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메뉴바에 메인 와이어링 클로셋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아래에 주어진 항목 1, 2, 3의 내용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항목 1, 먼저 엔드 디바이스를 네트워킹 디바이스에 연결하기 그랬죠. 이 피지컬 작업 모드, 현재 우리가 피지컬 작업 모드에 있습니다. 케이블 팩보드라고, 팩보드는 이와 같이 케이블을 걸어 놓는 보드예요. 여기에서 카퍼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우리가 흔히 랜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이 케이블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다 놓으면은 타입해서 이게 어떤 유형의 케이블인지, 지금은 콘솔로 보이죠? 바로 옆에 케이블 보겠습니다. 그럼 카퍼 스트레이트 스루, 바로 이 케이블입니다. 쭉 지나서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파이버, 즉 광 케이블임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가서 이 케이블은 뭘까요? 코엑셀, 동축 케이블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은 USB 케이블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항목 1, 그래요. 반괄호 1번 케이블 팩보드에서 카퍼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을 선택하라. 요겁니다. 선택을 하겠어요.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반괄호 2번이죠. PC의 패스트 이더넷 0 포트와 ALS E 스위치를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네, PC가 여기 테이블 위에 PC1이라고 되는 바로 이게 PC1입니다. 여기에 포트를 보면은 전면에, 보통 일반적인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이제 뒷면에 포트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앞면에, 정면에 있습니다. 여기 패스트 이더넷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좀 다른 기능을 하는 포트라 RS232C라는 포트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과제에서는 패스트 이더넷 0번 포트에 이걸 케이블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이 케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포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의 양쪽 끝 중에 한쪽 끝이 이 패스트 이더넷 0번에 연결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LS 2번 스위치라고 했는데 바로 요 렉에 있는 요 장치예요. 여기 ALS 2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임의의 포트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서 PC와 ALS2 스위치, 방금 연결한 요 케이블, 여기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다 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장치의 어떤 포트와 또 다른 장치의 어떤 포트 간을 연결하는 선인지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케이블 팩보드에서 콘솔 케이블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콘솔 케이블은 뭐였죠? 네, 요겁니다. 하늘색으로 보이는 요 콘솔 케이블. 그 다음에 항목 1의 반괄호 4번 PC1의 RS232C 포트, 방금 전에 봤던 포트입니다. 요 포트죠. 네, 요거와 그 다음에 H 라우터의 콘솔 포트를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H 라우터는 어떤 장치일까요? 화면을 다시 키워볼게요. 자, 요 장치입니다. H 라우터. 어떤 포트가 콘솔 포트인지 정확하게 잘 분간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엔 장치를 좀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우스 장치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인스펙트 프론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크게 보이지는 않죠. 다시 요 확대경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포트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각각 올려다 놓으면 어떤 포트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가보니까 바로 요거죠. 요게 콘솔 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하라고 했으니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했어요. 다시 화면을 원래 크기 요 위에 있는 메뉴에 R 눌러보면 원래 크기를 보고 콘솔 포트는 지금 요 하늘색 정확하게 이거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마찬가지로 어떤 장치에 어떤 포트, 어떤 장치에 어떤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항목 1번이 끝났고요. 항목 1번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는 완성률이 여기 과제 지침 화면에 33%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네, 항목 2번. 인벤토리 쉘프에 있는 백업 라우터를 4개 빈 공간에 설치하라 라고 했습니다. 백업 라우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역시 화면을 조금 확대한 다음에 인벤토리 쉘프는 바로 이 전체 렉 공간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인벤토리 쉘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쭉 가보니까 바로 여기 보이죠. 백업 라우터. 근데 이 백업 라우터를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해서 이동하려면 아무래도 이 지금 화면을 확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그래서 다시 원래 크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백업 라우터를 렉에다가 가져다 놓는 형태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어디에 빈 공간에 어디에다가 설치해도 좋지만 이건 백업 라우터니까 조금 전에 엣지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것을 백업 라우터로 사용하는 걸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엣지 라우터 위에, 즉 인근에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빈 공간에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항목 2에 반괄호 2번 백업 라우터의 전원을 켜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전원 버튼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요 장치도 역시 오른쪽 마우스 올려다 놓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인스펙트 프론트 해서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그러면 어디에 전원 버튼이 있나? 여기 없네요. 그리고 이 장치의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요. 하나 여기 지금 프론트라고 되어 있죠. 정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리어 해서 뒷면을 볼 수가 있고 이 뒷면을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전원 케이블이 연결된 바로 오른쪽에 스위치가 하나 보이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장치를 켜게 돼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한 순간 이 과제 지침 창의 컴플리션 레이트를 보면 다시 66%로 완성률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항목 2의 반괄호 3번 케이블 팩보드에 USB 케이블을 선택해서 백업 라우터의 USB 콘솔 포트하고 랩톱 1의 USB 포트를 연결하라 라고 했죠. 바로 해보죠. USB 이 팩보드에서 이거 가렸으니까 닫고 USB 케이블은 아까 봤듯이 팩보드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요 클릭하고 지금 요 백업 라우터의 USB 콘솔 포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면에 이렇게 포트 위에 가져다 보면 USB 포트처럼 보이는 것도 없고 실제 확인해 보면 아니죠. 다시 뒷면을 보면 네, 이 부분에 있습니다. USB 포트처럼 보이는 아이 심벌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다른 USB 일반 USB 포트가 아니라 USB 콘솔 포트 여기 보세요. 콘솔 포트에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포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랩탑 1의 USB 포트라고 그랬죠. 랩탑 1은 다시 여기죠. 이것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랩탑 안에는 이 옆면에 보면은 이렇게 USB 0번, USB 1번 어디에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영변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케이블이 만들어지죠. 다시 화면을 원래 크기로 하고 USB 케이블 위에 마우스를 올려다 놓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장치에 어떤 포트와 또 다른 어떤 장치에 어떤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순간 과제 완성률은 83%가 되었네요. 항목 3번을 볼게요. 장치 이름 설정하기. 백업 라우터에 콘솔 터미널을 연결하라 라고 했죠. 장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백업 라우터에 콘솔 터미널을 연결해서 뭔가를 설정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반괄호 1번, 랩톱 1번을 클릭하고 바로 이거죠. 랩톱 1번 클릭하고 데스크탑, 이 상단에 여러 개의 탭이 있는데 중간에 데스크탑이 보여요. 그 다음에 터미널, 첫 번째 줄 메뉴 중에 가운데 터미널이 있죠. 네,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터미널 구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OK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터미널 화면이 나와요. 네, 여기서 이 과제 지침서에서 보면 아래와 유사한 명령어 라인들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장치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 또는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configuration dialog yes or no 하면 no 해가지고 진행을 하라라는 얘기죠. 이걸 조금 더 화면 조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no 한글로 되어 있네. no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자 프롬프트가 이와 같이 나온다. 예, 요 과제 지침서에서 보면 no를 입력하면 라우터 그 다음에 부등호 기록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엔터키를 몇 번 쳐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괄호 4번 자 마지막 내용이네요. edge 언더바 라우터 언더바 백업으로 라우터의 이름을 설정하는 그런 명령을 입력해 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단지 패킷트레이서에서 장치, 즉 네트워킹 장치의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목적으로 과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간단하게 그냥 따라하기 정도로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nable 이렇게 입력하면 프롬프트가 바뀌고 여기서 configure 터미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모드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과제 지침서에 여기 호스트 네임하고 이 지금 폰트를 키워놔서 이게 행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스페이스를 잠깐 띄고 이 장치의 이름을 edge 언더바 라우터 언더바 백업 이렇게 새로 입력을 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명령어 호스트 네임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edge 언더바 라우터 언더바 백업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 이 PKA 파일은 요 호스트의 이름이 정확하게 대소문자가 일치해야 정답으로 확인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dge의 첫 번째 글자인 E, 라우터의 첫 번째 R, 그 다음에 백업의 첫 번째 B 이런 거를 대문자로 입력하는 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력하지 않으면 이 완성도가 83%에서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네, 이름이 방금 라우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edge 언더바 라우터 언더바 백업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d 그래서 명령어 프롬프트를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명령 한 번 있는데 이거는 입력해도 입력하지 않아도 과제 채점하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과제를 방금 이와 같은 이름으로 나는 아까 초기에
어떻게 입력을 했냐면 그냥 홍길동으로 입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좋고 다시 한번 세이브에서 홍길동 그렇죠? 과제 1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이 과제 제출 메뉴를 통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